네, 자, 글로벌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. 오늘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주도 글로벌 시장 점검을 해봐야겠죠. 이번 주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던 글로벌 시장이 오늘도 출렁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본소득세 인상 방안이 나왔기 때문인데 사실 세금 인상한다 이런 이슈는 이번 연초부터 계속해서 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?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슈가 불거지면서 또 시장이 출렁거리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사실 네. 어제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만 해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. 실적들도 잘 나오고 있고 매크로 지표도 다 견조해서 분위기가 좋던 미국 시장이 이제 어제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를 조금 넘어선 시점에서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.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자본이득세를 39.6%까지 인상을 제한을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그 순식간에 한 1% 가까운 하락을 보였는데 이제 그 실적이라든지 나머지 호재성 뉴스들을 자본이득세 하나가 모두 다 이제 엎어버린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자,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본 이득세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와 관련된 세금일 텐데 어떤 세금인지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는지 어느 정도 부과가 되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. 네, 네, 이게 영어로는 캐피탈 게인 텍스여서 바로 이제 번역을 하면 자본이득세라고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데 국내 기준으로 보면 양도소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, 뭐 부동산 같은 이런 자산을 들고 있다가 매매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그런 세금인데요. 지금 이제 지금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게 원래는 이제 그 부유층에 대한 현재 자본이득세가 한 20% 정도가 되는데 이걸 39.6%까지 상승시키겠다라는 이제 내용이 골자로 나오면서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단기 투자에 대한 자본이득세 그리고 장기 투자에 대한 자본이득세 두 가지로 나눠서 장기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는데 이 부분에서 연 US 달러로 1밀리언 그러니까 원화로 봤을 때 11억 원 이상 자본이득이 있는 그런 투자자들 대상으로 세율을 2배 가까이 늘리겠다라는 게 이번 발표의 중요 골자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최근 또 오늘 시장이죠. 오늘 시장에서 자본이득세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출렁거렸는데 이에 대한 또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이지 않겠습니까? 앞으로 시장에는 악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게 될까요? 아니면 오늘 반짝하는 이슈로 좀 마무리가 될까요?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. 저는 크게 보면은 약간 단기적인 악재로만 음.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우선은 일반적인 투자자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는 게 좀 전에 이제 테이블에서 보셨던 것처럼 연간 11억 가량의 실현 자본 이득을 누리는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제 11억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식을 매도했을 때 자본이득이 11억 이상 나오는 투자자들에게 이제 39.6%까지 늘리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뭐 기업의 창업자들이나 아니면 혹은 굉장히 대형 투자자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그 영향이 거의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하나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로 세율을 39.6%까지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법안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발표가 나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이야기고요. 왜냐하면은 이제 현재 일각에서는 민주당하고 공화당 그 양당 사이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협상 카드의 하나로 지금 부유층에 대한 초고율 과세를 이제 레버리지 카드를 쓰고 있다라는 그런 부속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 다음 주 정도가 되어야 윤곽이 좀 더 잡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일단은 연간 11억 가량의 좀 자본 이득을 누리는 투자자들에게 증세를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고 뭐 대형 투자자들이나 창업자들의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.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도 다음 주에 구체적인 안을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하셨어요. 자, 그리고 이런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또 깜짝 놀랐던 게 아무래도 서학 투자하시는 네. 서학 개미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. 최근에 이 서학 개미분들의 그런 량이라던가 관련된 투자 금액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.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은 앞으로 좀 어떻게 미칠 거라고 보세요? 네. 그 네.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작년 올해 들어오면 서학개미분들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부분에 또 상당 부분이 미국 주식으로 갖고 있어서 아마 많이 놀라셨을 텐데 해당 법안의 경우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부과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
그래서 실제 서학개미분들,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을 매도하면서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미국의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국내에서 적용되는 세율로 세금을 내고 마무리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안 통과를 시키더라도 그 사업개미분들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걱정하실 건 없고요. 과거 몇 차례 이제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자본인 이득세가 상승했었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되고 난 후에 다시 재상승한 그런 모습들이 생겼습니다. 이제 자본 이득세 인상에 대해서 정확한 세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가 되어야 정확히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아마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미국 시장 변동성이 증가를 하고 또 그 변동성이 현재 지금 국내 시장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세율이 확정된 후에는 이제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해석을 하면서 충분히 이제 뉴스를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더불어서 이제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미국 주식들의 실적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.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25% 정도 상승하겠다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이었고요. 근데 실제로 나오는 건 그 예측에다가 추가로 한 25% 정도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 시장의 실적 그리고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이런 증세안이 물론 악재로 좀 작용을 하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단기적인 문제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일단은 자본이득세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은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시장의 실적도 펀더멘털이 여전히 좀 좋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인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. 자 오늘 또 자본이득세로 출렁거린 미국 시장의 영향 앞으로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고요. 지금까지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